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 사태가 비켜선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국민 과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밀접 접촉은 없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먹는 치료제인 박스로비드를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먹는 치료약 팍스로비드 판매망을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보건당국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남가주 수도당국이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등 지역에 야외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를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절수 조치를 시행합니다. 한편 이 절수 조치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남가주 전체 주민과 비즈니스들에도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돕기 캠페인을 확대하고 지원금 모금을 일원화했습니다. LA 교통당국이 사우스 LA 주민들에게 1년 동안 월 150달러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어제 새벽 한인타운 올림픽과 한복판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형제 가운데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부상을 입은 가운데 피해 형제는 파리바게트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뺑소니 차량은 흰색 집 체로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의자 검거에는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헐리우드 힐스의 한 아파트 위로 큰 나무가 쓰러져 지붕과 주차장을 덮치고 전신주를 쓰러뜨렸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회사들이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한인 투자자 빌 황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인 70%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방과의 대결 양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진토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찬반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국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가 애틀란타를 97대 94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닉스는 뉴올리언즈를 112대 97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3대5로 패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클리블랜드를 4대1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날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백신을 자꾸 맞으라 하면 이제 피로감, 주민들에게 피로감이 가중돼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오히려 맞지 않는 반발감이 더 커진다
하지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승인을 파이자가 신청했습니다. 성인 투약량의 3분의 1, 10 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는 방식으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라고 접종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앞서 파이자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종과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3차 접종 수요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고 중증 진행 위험이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게 3차 접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5세에서 11세 아동의 백신 접종률 28%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아시아나 유럽과는 달리 이건 미국이 재유행 사태에서 비켜간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미 국민 과반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 전역에서 수집된 혈액 샘플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아닌 감염자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정 항체를 추적했고, 이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미국인 가운데 이 같은 특정 항체가 발견된 사람은 30%로 확인됐지만 올해 2월에는 그 수치가 60%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17세 이하 연령층에서 이 특정한 항체 보유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45%였지만 올해 2월에는 75%로 늘었고,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비율이 64%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비율은 50세부터 65세까지 장년층에서는 50%,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많은 미국인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확인된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자는 완치 후에도 백신 접종자보다 면역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염 이후에 생성되는 항체도 중증 악화에 대한 방어력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커스넬런 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신속검사와 유전자 증폭, 이 PCR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부통령 관저에서 격리한 상태로 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과 주치의 조언을 따를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나 질 바이든 영부인과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차 부스터샷, 그러니까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 양성 판정 이후 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약 형태로 먹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보다 손쉽게 살 수 있도록 판매량을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현재 코로나의 가장 효율적 치료제의 하나인 파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라며 이 같은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알약 형태로 먹는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감염자가 중증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사망 위험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알약 2천만 팩을 주문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 구입처를 현재 2만 곳에서 4만 곳 가까이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약국과 보건소, 병원 외에 제양군인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정부가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큰 12세 이상 코로나 감염자에게 이 알약 팍스로비드를 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통제 강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상하이시 보건당국은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 제한된 인원
제한된 지역, 제한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무증상자를 포함한 신규 감염자가 격리시설 안에서만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차단했다는 중국식 방역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엄격한 봉쇄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 최대 시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인 mRNA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해외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해서 중국민에게 접종하는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mRNA 백신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시 봉쇄로 중국 경제 허브 상하이가 수주째 멈춰선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전염성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대응책 mRNA 백신 접종은 여전히 꺼리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외국산 mRNA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것은 중국산 mRNA 백신 개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며 백신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보건청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방침과 함께 5월 15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초대장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중단 결정 배경으로는 높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을 꼽았습니다. 덴마크는 인구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62%는 부서샷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어제 각국에 코로나 검사를 계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두하욤 거브러소스 WHO 사무총장이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15,000명이 조금 넘는 신규 사망자가 보고됐다면서 2020년 3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추세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 조심해서 환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검사가 줄면서 WHO가 받는 전염과 유전자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것은 바이러스의 전염과 진화 패턴을 점점 알아내지 못하게 한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때문에 WHO는 각국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유지하도록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주목받은 인물 중 한 명이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은 전염성이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음 달 출간하는 신간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막을까 해서 전염병 예방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하는 지금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 10억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팬데믹 예방팀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은 한 건물에서 시작해 몇 주 안에 세계 모든 나라로 번지는 화재와 같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소방서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4월 27일 수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안을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5도 내지 10도가량 떨어져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져서 이번 주 중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금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고 구름 겉에 맑은 하늘까지 드러내면서 주말 결에는 전형적인 남가주의 포근한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55도, 해안 지역은 67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1도,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노을선상입니다. 윌로우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시그알라 상황으로 세 번째 레인 블락되어 있습니다. 710번 노을선상 윌로우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번 사우선상 60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선상입니다. 랭커신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시그얼라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5번 사우선상 랭커신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사우선상입니다. 비아 프린세사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5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4번 사우스 선상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선상 아틀란틱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선상입니다. 파사디나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은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례 없는 절수 조치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시행됩니다. 남가주 물업체가 극심한 가뭄에 맞서서 전례 없는 비상 절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이사회를 통해 야외 물주기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비상 절수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내려진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DWP 소속 멤버 기관들에게 모두 적용된다라고 당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600만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남가주 DWP는 모든 남가주 사업체와 개개인들에게도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여줄 것을 촉구하고 오늘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교통당국이 사우스 LA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총 1,800만 달러가 지원되는 유니버셜 베이직 모빌리티 파일럿 프로그램은 사우스 LA 주민 2,000명에게 1년간 교통비용으로 월 150달러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정부로 받은 보조금을 전기차 렌탈이나 트랜짓 패스, 또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버스, 지하철 티켓, 우버나 리프트로 이용을 위한 바우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제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뺑소니 차량에 치인 피해자들, 어제 새벽 3시 20분경이었죠. 한인 베이커리에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올림픽 블루버드와 마리포사 에비뉴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에 치여 숨진 남성은 올해 39살 레오디냐스 아십 세레치로 확인됐다고 카운티 검시소가 밝혔습니다. 레오니다스와 함께 차량에 치였지만 목숨을 건진 올해 18살의 남동생 윌더는 바로 눈앞에서 형의 사고를 목격했다며 할 말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이민와 함께 살고 있던 이들 형제는 파리바게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던 베이커리 동료들은 레오니다스가 성실하게 일해왔다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파리바게트의 한인 업주는 고펀드미 사이트에 이들 형제를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들 형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대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런 갑작스런 소식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레오니다스 시신이 과테말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CCTV 감시 카메라 킴스 전기 외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공개됐는데요. 이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형제를 친 뺑소니 차량은 흰색 지프 체로키 차량으로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현상금 5만 달러가 내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큰 나무가 아파트 건물로 쓰러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이천 노스 아이바 에비뉴에서 거목 한 그루가 아파트 건물로 쓰러졌고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와 주차장 차량들을 덮친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른 새벽 잠을 자다 긴급히 대피했고 당국은 현재 수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쓰러진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내년 학년도 수업 일수가 늘어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뒤처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늘어나나? 아닙니다. 나흘 늘어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어제 오는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2-23 학년도를 내년 2023년 6월 15일에 끝나도록 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팬데믹 기간 잃어버린 학습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실에 출석하는 수업 일수를 나흘 추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캘리포니아주가 의무화한 180일 수업 일수에 더해서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습 능력 개발에 사흘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는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서 10월 19일과 12월 7일, 내년 3월 15일과 4월 9일 등 수요일에 추가 학습의 날도 함께 정했습니다.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학년도에 학생과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투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리토스 위트니 하이와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매스마틱스 앤 사이언스 그리고 옥스포드 아카데미 등 남가주에 있는 3개 학교가 전국 최우수 학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년도 최우수 고등학교 순위에서 이들 3개 학교는 전국 순위에서 각각 14위, 15위, 1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주 전체 1위에 오른 휘트니 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캘리포니아주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고등학교였습니다. 2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카데믹 매그닉 고교, 3위는 차터스쿨인 인디아나주 시그니처 스쿨이 차지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의 영어 발언을 조롱했던 제이첸 민주당 이 후보 제이첸에 대해서 태미킴 얼바인 시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인종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미킴 얼바인 시의원은 스틸 의원이 반아시안 증오와 혐오를 무기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제이첸 후보를 규탄하는 가운데 태미킴 얼바인 시의원이 같은 한인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나선 것, 차라리 조용하게 있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이번 갈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미셸 박스틸 의원 자리를 뺏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태미킴 시의원이 총대를 메고 미셸 스틸 의원 공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돕기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를 주축으로 오렌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난을 떠난 현지 동포들을 돕는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동포들이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LA 일원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현지 동포 돕기 캠페인을 남가주 전체로 확산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에서도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캠페인에 적극 힘을 보내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자 모금하는 기금을 LA 한인회로 보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권석대 회장은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몰도바 현지 방문과 일일 기금 모금 현황 공개 등 그동안 LA 한인회와 화랑청소년재단의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돕기 캠페인이 이 점에서 신뢰를 주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 배경을 밝혔습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 회장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겪는 일을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 지금 일어난 상태이죠.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환기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 회장은 이번 기금 모금 캠페인에는 한인회뿐만 아니라 샌디에고에 위치한 한인 단체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이 무사히 피난처를 찾는 데 미주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많은 한인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고 왔는데 요번 그 모금 캠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느끼게 됐고요. 이 그 모금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하고 계속 지원을 저희가 널리기 위해서 오늘 방문 일정에 동행한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는 몰도바에서 만난 한인 피난민들의 참상을 전하며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영주권이 없이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모임을 한 거예요. 이 불법체로 대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체류 신분이 없는데 해당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한인들의 피난을 돕는 한호진 선교사와 영상통화로 연결해 현지 상황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호진 선교사는 19명의 한인들은 비자 발급에 필수적인 여행증명서 발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 PCR 검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PCR 검사, 생필품, 여름옷 등 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한국학 2년제 학위를 제공하고 있는 LA 시티 컬리지 한국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황실문화재단이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LACC 캠퍼스 내에 세종대왕 동상도 건축될 예정입니다. 황실문화재단은 LACC 캠퍼스에 개최된 기금 전달 행사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쓰일 지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황실문화재단 측의 데니엘 림 씨는 LACC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어 교육은 한인 차세대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는 미국 내 커뮤니티 컬리지들 중에서도 가장 큰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AA 학위를 수여하는 유일한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LA 지부가 오는 5월 20일 한인타운 플레몬트 플레이스 한 저택에서 결식 아동돕기 가든 자선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고상미 회장은 자선 음악회로 모인 수익 절반이 글로벌 어린이재단 본부의 해외 결식 아동돕기 후원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단 미션에 부합되는 로컬 단체를 선정해 지역 아동들도 후원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굶주리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결식아동 돕기, 자선음악회와 바자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온 이 글로벌 어린이재단 측은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1년에도 각각 23개국 33곳, 18개국 34곳에 모두 42만 1,665달러의 후원금을 보낸 바 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제11회 얼바인
시청 야외, 얼바인 시청 야외에서 5월 14일에 열리는 이번 한국문화축제는 K-팝 경연대회,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다채로운 K-문화를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이 전통놀이, 그리고 할아버지, 손주 함께 참여하는 3대 게임, 슈퍼 깜부, 슈퍼 마리오 게임, 이런 게임은 가서 봐야 알겠네요. 어떤 게임인지. 이런 게임들을 함께 하면서 시니어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놀이 문화를 직접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 주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권도 시연, K-팝 댄스 경연대회, 노래 경연대회, 그리고 불닭 먹기 대회, 한국 무용 등 공연도 다채롭게 준비된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문화재단의 윤주원 이사장은 얼바인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타인종 관람객과 한인 가족에게 빠질 수 없는 연례 행사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얼바인 한인문화축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웹사이트 albainkoreanfestival.org, albainkoreanfestival.org를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올 1분기에 순이익과 대출 예금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US 메트로뱅크는 올 1분기 순이익 368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가 증가했습니다. 대출은 8억 3,470만 달러로 36% 올랐고 예금은 9억 5,09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 늘어났습니다. 현 자산은 10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올 1분기 순이익 2,070만 달러, 주당 순이익 68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대출은 53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3.6% 늘었고 예금 57억 8천만 달러로 4% 증가했으며 자산은 67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형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주는 비즈니스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미 전국에서 전기차 개조 자동차 매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인근에 본점이 있는 이 EV 웨스트라는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작업할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고객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기 리스트가 길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전기차로 차를 개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 개조는 보통 자동차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그 구형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개조 비용이 2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에 애착을 갖고 있는 자동차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앞으로 전기차 개조 서비스는 더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EV 업체의 부림 사장은 전기차 개조에 관심이 없던 자동차 정비공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통해서 밀반 입된 수백 개의 ID 카드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운전면허증 743개가 적발됐습니다. 셰인 캠벨 시카고 지국장, 세관 국경보호국 시카고 지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운전면허증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됐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텍사스주를 포함해 13개 주 운전면허증이 적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합법적 조직에서 발행한 것 아니다라고 캠벨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을 어렵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과거에는 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고 술집을 드나들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목적이 점차 악성화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분도용, 불법 고용, 작업장 단속 회피, 이민 관련 범죄 및 사기, 인신매매 등에 사용될 수 있고
테러 관련자들이 공항 검색대에서 철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미국 아이비그랩의 명문 사학인 하버드 대학이 어제 노예 제도에 연루됐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로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하우 하버드대 총장은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기금을 노예제와 인종차별 유산으로 생긴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메우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백하우 총장은 이메일에서 법률 역사학자이자 헌법 전문가인 토미코 브라운 낙인 교수가 이끄는 하버드와 노예제도의 유산위원회가 펼친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국제금융회사들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한인 투자자 빌 황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남부지검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 황 씨와 패트릭 헬리건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를 주식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와 헬리건이 아케고스 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국제투자은행과 중개업체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황 씨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국제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 상품인 총수익 스와프와 차액 거래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럭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럭딜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아케고스에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회사 중 크레딧 스위스는 아케고스와의 거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손실액은 9억 1천만여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국제 우주정거장 ISS행 우주선을 오늘 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캡슐을 팔컨 9 로켓에 실은 크루4 임무 캡슐이 발사됐다는 것입니다. 이 캡슐에는 미국인 나사 우주비행사 3명과 이탈리아엔 유럽 우주국 우주비행사 1명이 탑승했습니다. 우주비행사는 남녀 각 2명씩이고 지휘관은 응급의학과 의사 출신인 나사 소속의 우주비행사와 2025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방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의 지난달 여객 예약 실적이 코로나 이전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캐나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급성장해 올 1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부진을 벗어났다라고 캐나다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규 고용 인력도 2만 7천여 명에 달해 전년도 한 해 16,000명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마이클 루소 CEO는 올해 남은 기간 내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수년간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악의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의 중형 수감자들을 맞교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랜 협상 끝에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트레버 리드와 지난 2011년 미국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수감자 맞교환이 제3국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귀국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려 할 경우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방금 전 경고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만일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하려 하면서 러시아에 허용할 수 없는 전략적 위험을 조성할 경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전격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 1라운드 진행 중인데요. 마이애미 히트가 애틀란타 호크스를 잡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어제 홈 경기에서 애틀란타를 97대 94 3점 차로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거둬서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정규 시즌 동부조 1위 마이애미 그리고 8위 애틀란타였습니다. 2라운드 상대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토론토 랩터스 이 두 팀 간의 승자가 상대가 되는데 필라델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외에 또 2승 2패 지금 충격적인 시리즈 전적을 이어가고 있는 피닉스 선즈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즈는 어제 피닉스 선즈가 112대 97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2승 2패 동률을 이뤘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스 간의 경기는 멤피스가 111대 109 짜릿한 한 골차 승리를 거두고 3승 2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왼손 선발인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 복귀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류현진이 어제 불펜 피칭을 했고 라이브 피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어제 류현진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 불펜에서 공을 던졌습니다. 전력적으로 투구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취재진들은 류현진이 다시 투구를 시작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전망했습니다. MLB.com은 토론토 구단은 불펜 피칭 후 류현진의 몸 상태를 살펴서 다음 재활 계획을 세울 것이며 팔뚝 통증을 느낄 류현진의 재활 과정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겠지만 불펜까지 소화한 것을 보면 조만간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어제 시즌 2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10개를 채웠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0대1로 뒤지던 첫 타석에서 동점 솔로 아치를 그린 것입니다. 0대1로 뒤진 3회 초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신시내티의 왼손 선발 레이베르 산마르틴의 초구를 받아쳐서 좌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지난 20일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1호 홈런을 친 김하성은 3경기 만에 2호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또 상대팀이 신시내티입니다. 지난해 홈런 8개를 친 김하성은 올 시즌 2개를 추가해 빅리그 통산 홈런 10개를 채웠습니다. 빅리그에서 통산 홈런 10개를 친 한국인 선수 김하성 선수까지 해서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는 팀이 9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홈 경기였던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5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시애틀에게 최지만 선수가 멀티히트로 활약을 했지만 4대 8로 패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먼저 첫 승을 거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작정하고 달려들어 레알 마드리드를 두들겼습니다. 더브라이너에 이어 제주스의 연속골로 홈팬들을 열광에 빠뜨렸습니다. 당하기만 하던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의 발리슛으로 한 골 따라붙습니다. 후반 8분 필포든의 헤더골이 터지면서 맨시티는 다시 2골 차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공의 흐름을 살려놓는 기막힌 동작으로 수비를 따돌리고 폭풍 질주를 시작합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50m를 넘게 단독 드리블로 치고 들어간 비니시우스는 역대급 골을 터뜨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레알이 거세게 추격하자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결승골을 장렬시키며 이날 경기의 MVP가 됐습니다. 실바는 포르투갈 출신의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로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우리로선 예의주시해야 할 선수입니다. 2골 차로 뒤지던 레알은 후반 막판 벤제마가 대범한 파넨카 킥으로 골망을 흔들어 점수차를 줄였습니다. 이번 대회 14골로 득점 선두로 올라선 벤제마는 다음 주 홈 2차전에서 대반전을 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